네, 100일의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우성상사고요. 문구와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자, 이번 연도라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다음은 우성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은 추가로 입력하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까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내용과 우리 회사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우리 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자,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사업자 등록증하고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비교해 보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첫 번째, 우리 회사는 자, 여기에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일반 과세자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이 과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로 바꾸어 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확인 됐습니까? 예, 뭐 유형 전환일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이사가 손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손희정이라 되어 있죠. 대표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태가 지금 현재 안 맞죠. 우리 회사 업태가 도소매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비스라 되어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도소매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 과세, 즉 과세 유형을 바꾸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바꾸시면 되고 업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으면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현 시간부로 파트 1 1번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우성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인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세요. 마찬가지. 자, 이 내용도 전기분 재무상태표니까 전기분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얘를 띄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한다? 비교해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비교해보니까 첫 번째, 현금의 금액이 안 맞아요. 4,300인데 전사는 300돼 있죠. 그래서 4,30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안 맞아요? 네,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얘가 안 맞아요. 40만 원이죠. 근데 여기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받으러는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빈칸에다가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짝지를 하나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짝지가 109번이죠. 얼마입니까? 네, 40만원을 적어주면 두 번째 오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자, 보통 3개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 1개가 되겠죠. 물론 출제위원이 뭐 4개, 5개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3개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3개 정도 찾으시면은 거의 다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틀린 부분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누 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1400인데 우리 전산에서는 차량운반구의 밑에 감가상각누 계획이 120이라 되어 있죠. 얘를 1400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비교해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합계가 일치하고 차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 시간부로 2번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양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 하나를 추가로 등록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이 5개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카드는 어디 가면 되죠? 먼저 거래처 등록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일반 거래처에다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여기에 적으셔야 돼요. 자, 코드가 몇 번입니까? 네, 코드가
998 하나하나. 그쵸?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라 카드입니까? 네, 거래처 이름은 나라 카드. 자, 카드 번호가 1000, 카드 번호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참. 유형 선택부터 할까요? 자, 유형 선택은, 잠시만요. 무슨 카드? 매입 카드죠. 그리고 카드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카드 번호가 1000-2000-2000-3000-4000 이렇게 카드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카드 종류에다가 3번 사업용 카드까지 체크하시면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드, 카드 이름, 유형 선택은 매입 카드, 카드 번호, 종류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면 양가로 1번 문제 끝이 나고요. 자, 이제 양가로 2번 문제인데 거래처별로 초기율이죠. 우성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과 채무의 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를 사용할 것. 자, 거래처별 초기월 메인 화면에 클릭하시고요. 자, 첫 번째 외상 외출금이죠. 클릭. 여기에 유통 브런치 상사, 하위 상사. 자, 거래처 이름들은 다 확실해요. 근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인데, 그쵸? 여기는 금액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900을 1000만원으로 유통상사 바꿔주시면 되고, 브런치는 2100을 2000으로, 하위 상사는 잘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차액이 0이 되면서 외상매출금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외상매입금도 있죠. 5900. 손님 상사하고 다운 유통한테 갚아야 되는 건데 2000, 3900이죠. 그러면 다운 유통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놔두면 되겠죠. 금액도 맞고. 그 밑에다가 F2 누르고 누구 손님 상사만 얼마 2천만원만큼 넣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여기 있는 3번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 3는요 기초정보관리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에 있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가 중요한 내용이죠. 자, 붕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인 화면에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을 해서 띄우시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1,500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자동차 들어오죠. 자, 여러분들 차, 나대 알고 있죠? 이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에요. 간단하게 분개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차변에 자동차 들어왔다. 1번 차량 운반구 1,500 대변에 돈 주었다. 2번 뭐가 나갔다? 수표가 나갔다. 당좌 예금. 간단한 문제죠. 자, 그러면 7월 9일 날로 분개합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 1,500 대변에 당좌 예금 1,500이 되겠습니다. 2번 8월 1일 날 영업부가 사용하는 본사 사무실의 관리비 3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자, 이거 별표. 요즘에 이제 신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 관리비입니다. 자, 이 개정 과목이 예전에는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나왔었어요. 그쵸? 거의 100회의 시험 동안에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출제위원들이 그 건물에 있는 관리비 낼 때는 건물 관리비라고 해서 전산회계 1급에서도 자주 나왔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개정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 시험에도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꼭
예, 별표하시고 시험 전에 한번 봐주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건물관리비 비용의 발생 차변에 30만원 분개하시면 되고,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그대로 일반 전표에다가 분개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8월 1일이죠. 네, 그럼 차변에 건물관리비 지금 상당히 잘 나오는데, 근데 이게 건물만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건물관까지 한번 쳐보세요. 나오죠. 자, 얼마입니까? 네,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30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새로운 느낌이다. 다음 3번. 8월 4일 날에 본사의 주민세 사업소분 62,500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세금이죠. 그럼 세금 냈으니까 차변에 세금과 원가, 대변에 현금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의 발생 잊지 마시고요. 자, 8월 4일 날 차변에 세금과 원가 800번대 자, 얼마입니까? 네, 62,5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62,500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4번. 8월 10일 날 회사 대표 손우동 씨의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하였는데요. 대금은 현금으로 주었고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해 왔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명함 파는 거. 그렇죠? 또는 뭐 책을 구입하는 거, 신문 구입하는 거, 아무튼 종이에 글자가 찍히잖아요. 그럼 거진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명함 찍어주는 것도 도서 인쇄비예요. 그래서 차변의 도서 인쇄비, 대변의 현금, 금액은 2만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의 도서 인쇄비. 자, 문제가 쉽죠? 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몇 번대, 800번대 2만원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2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8월 18일 날 단기 운용 목적으로 우리의 발행 주식 1000주 액면가 5,000원이고요.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대금은 취득 시 발행한 별도의 수수료 13만원만큼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죠. 그러면 뭐다?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자, 얘를 얼마에? 8,000주만큼을 6,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 시에는 액면가는 무시합니다. 그쵸? 그럼 600만원만큼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들어온다. 단기 매매 증권 600. 간단하죠? 그럼 대변에 돈 줘야죠. 나간다. 대변에 누가 나갑니까?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얘가 2번이에요. 자, 얼마? 얘는 수수료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쵸? 613만원 나가는 거죠? 그럼 차변에 13만원만큼은 어떻게 분개하죠? 쌤,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왜요?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이라 할지라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별표. 그래서 얘는 3번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구입하는 거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 판매나 관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가 아닌 영업의 비용 코드인 몇 번대, 900번대를 사용한다는 거. 자, 이것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입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8월 18일 날 차변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와요. 얼마? 600만원. 이해되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요. 근데 얘는 600이 나가는 게 아니고 수수료 포함해서 613만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13만원만큼 뭐다?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는 거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코드는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인 영업의 비용 코드로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9월 3일 날 수원 문구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7월 25일 날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면서 아래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였고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문구라고 되어 있고 수량은 1000개 5,000원, 500만 원만큼을 우리가 상품을 공급을 했네요. 그쵸? 그럼 상품을 공급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상품 매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책에 샀을 때 계약금이 있었나 봅니다. 그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답니다. 그러면 7월 25일 날에 그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래명세표를 보니까 여기 입금 50만 원만큼은 계약금으로서 7월 25일 날 공급 대가 예죠. 500만 원에 대해서 10%의 현금을 수령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50만 원만큼이 바로 뭐다? 계약금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때 이 50만 원은 어떤 이름으로 분개했을까? 당연히 내가 물건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겠죠. 선수금으로 분개했겠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요, 그냥 7월 25일자에 일반연표를 가시면 돼요. 자, 가볼까요?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50만 원만큼 이렇게 분개되어 있죠. 이 선수금을 이제 없애버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차변으로. 자, 그래서 분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1번. 얼마? 500만 원 수익의 발생. 맞습니까? 그리고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첫째, 선수금 사라지죠. 50만 원.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으니까, 나머지가 450만 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분개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9월 3일 날 가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일이죠. 자,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로 분개를 하셔야 되는데 상품만 적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까지 치고 엔터. 그럼 상품 매출 나옵니다. 자, 물건을 팔 때는 반드시 매출 붙이셔야 돼요. 얼마? 500. 자, 그럼 차변에 돈 받자. 첫째, 계약금 사라지죠? 선수금. 자, 선수금 거래처 달아주는 거 알고 있죠? 수원문구 달아주셔야 되고요. 얼마? 50만 원. 그럼 나머지 450만 원만큼은 차변에 뭐가 되는 거다? 외상이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된다. 얘도 수원문구 거래처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8일 날 본사 영업부의 사무실 건물에 유리창을 교체했고요. 수리비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을 수리했으니까 수선비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수선비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를 결제했으니까요. 카드는 외상이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고 금액은 여기에 15만 원 나와 있네요. 참고로 유리창 교체는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죠. 유형자산에서 유리창 교체, 페인트 도색은 뭐다?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수선비로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 그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10월 18일 날에 차변에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얼마? 15만원 적으시면 되고 대변에 카드니까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그러면 돈을 안 준 거예요. 다음 달에 결제가 되겠죠. 미지급금 적고 대신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는 뭐다? 무조건 거래처를 카드로 달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카드로 달아주시면 된다. 자, 다음은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4일 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나눔 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여
서대문 구청에 현금 100만 원만큼을 기부했답니다. 그럼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금방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1월 24일 날 차변의 비용이 발생, 기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을 분개하시면 현시간부로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오류 정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정정 문제는 기존의 분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니까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9월 14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취득세예요. 자, 이게 별표죠. 13만 원만큼을 세금과 원가로 회계처리했답니다. 세금과 원가 아니죠. 왜요? 쌤이 구입할 때, 즉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구입하는 자산의 원가에다가 넣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부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전표 9월 14일 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과 원가가 아니야, 차량 운반부야 라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3점을 드린답니다. 다음 2번 11월 20일 날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10만 원만큼은 매출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당사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자, 11월 21일 날 가볼까요? 자, 보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나간 건 맞죠? 근데 차변에 이게 접대비가 아니에요. 왜요? 이 축의금은 거래처 직원이 결혼한 게 아니고, 맞죠? 우리 회사의 직원이 결혼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죠. 그렇죠? 몇 번 때?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 때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10만원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고쳐만 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6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지금 화면을 잠시 보시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수동 분계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자동 분계하는 순서로 풀라고 했죠.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분계하시면 되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전표를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전산이 분계를 해 주신다, 그 얘기죠. 자, 자동 결산은 우리 회계이급에서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누구? 기말재고, 대손, 감가.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만 자동 결산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거진 뭐다? 수동 결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은 수, 자동은 자 해가지고 체크부터 할 건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얘는 수동 결산이죠. 자, 2번도 수동 결산입니다. 그쵸? 자, 3번도 수동 결산이고요. 4번은 자동입니다. 자, 4번은 왜 자동이죠? 그렇죠. 기말 재고액 나오면 쌤이 자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수동을 먼저 풀고 4번을 맨 마지막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현재 송우 상사의 단기 대금에 대하여 단기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미수액 6만 원만큼을 계상하다. 자, 우리 단기 대금은 돈을 빌려주었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국어의 문제인데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자 수익을 의미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이자 수익이 얼마? 6만 원만큼이 이번 연도에 발생을 했는데, 그쵸? 얘를 장부에다가 계상하다, 즉 분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 대변이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6만 원 분계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돈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차변은 뭐다? 현금 분계하면 되는 건데, 얘는 뭐다? 6만 원만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단기분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안 주는 거야. 그쵸? 안 줬기 때문에 물론 미수 수익으로 분계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수익이라고 해서 미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일반연표 가시면 되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다. 얼마? 6만 원. 그래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이기 때문에 뭐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에 발생한 게 6만 원이면은 6만 원을 이자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차변에 미수 받지 못한 수익, 미수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송우상사를 반드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외상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쌤, 답안지에는 여기에 거래처가 안 달려 있습니다. 달아야 됩니까? 달면 됩니다, 여러분. 다는 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왜냐면은 달았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원래 원칙은 다는 거기 때문에 다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답안 발표할 때 거래처가 달려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질제위원들께서 송우상사 거래처 안 달아도 그냥 뭐 하겠다, 맞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안 달았을 뿐이지 다는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명분이 중요하니까. 그쵸?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입니다. 결산 현재 기말 가지금 계정 잔액. 이거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준 돈이죠. 주긴 줬는데 왜 줬는지 모르겠어. 그쵸? 자, 그런 금액이 15만 원만큼 있는데 거래처 홍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아, 그러면 가지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잖아.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임시자산이라고 하죠. 차변이에요. 차변에 있던 게 밝혀졌으니까 대변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그리고 차변은 뭐다? 얘가 외상매입금으로 밝혀졌으니까 홍상사, 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가지금 사라집니다. 얼마? 15만원 사라지고 차변의 1을 외상값 갚은 거니까 외상매입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돼요. 거래처 이름은 홍상사. 외상매입금 거래처 달아주죠.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느낌을 이제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전산세무하고 전산회계 1급에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전산회계 2급도 이제 이 문제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 통장인 행복은행에 보통예금이 있는데 기말 잔액이 마이너스 90만 원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통장에는 일반적으로 잔액이 플러스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0이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잔고가 없는데 통장에서 돈을 뺏은 거죠. 이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뭐다? 그렇죠.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린 거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돈을 빌린 건데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 얘기죠. 지금 갚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뭐다? 단기 차입금으로 9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항상 보통예금을 0이면 0이지 마이너스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0이면 0이지 마이너스가 뜨면 안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분개를 해야 돼요. 대변에 뭐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 언젠가는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변은 어떻게 한다?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보통예금을 어떻게 한다? 플러스 시킨다는 거예요. 어차피 돈 빌린 게 보통예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걸 뺏은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냥 심플하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통장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돈 빌린 거 단기 차입금 분개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고 넘기세요.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뭐다?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 분개하시고요. 자, 은행 적어야 되겠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 갚을 거, 받을 거는 무조건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자, 행복은행이죠? 자, 이게 9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그만큼 뭐다?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빌리자마자 뺏은 거죠. 근데 이 분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를 해가지고 보통예금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은 단기 차익금 분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수동결산 다 했고 4번에 이제 자동결산 하면 되는데, 자, 자동결산 어떻게 하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700만 원이다. 어떻게 합니까? 결산자로 입력하셔가지고 엔터 누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죠.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은 소매업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나오면은요, 그냥 어떻게 한다? 무시하시고 엔터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여기에 있네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얼마? 700만 원만큼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끝났죠? 자, 다 했으니까 위에 전표 추가 누르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고 자동결산 붕괴 완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SC. 그러면 4번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문제는 처음부터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연습이 쌓여야만 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쌤이 기본 강의 때 필기해드렸던 이 조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회 문제를 많이 복습하시면은 나중에는 이거 안 봐도 있잖아요. 문제만 읽었을 때 얘는 어느 장부에 가가지고 내가 조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회 문제는 반복이 답이에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2, 4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이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4월에서 6월이면 어떤 특정한 월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월계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계표는 장부관리에 중간에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복습하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월계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월계표 가서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고, 자,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일단 갑니다. 거기에서 수수료 비용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로 지급한. 야, 이거 중요해요. 현금으로 지급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를 보면 안 돼요. 수수료 비용과 현금이 만나는 이 자리에 얘를 보셔야 됩니다. 얼마? 6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나와 있죠? 다음 2번.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자, 쌤이 가장 많이 지출한 달, 즉 가장 많은 달 이런 말 나오면은요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총계정 원장 가라고 했죠.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또 가장 적은 달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런 거 나오면은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셔가지고 클릭. 자, 1월부터 6월달까지니까 날짜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누구? 복리후생비를 묻고 있네요. 그렇죠? 몇 번대? 800번대. 여기도 F2 누르고 복리후생비 800번대. 그래서 복리후생비부터 복리후생비까지 놓으시고 엔터 치면은 복리후생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얼마 나오겠죠. 이때 잔액을 보시면 안 돼요. 왜? 지금 문제가요.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를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출했다는 얘기는 그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금액을 봐야 돼요. 절대 얘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차변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금액이 누구입니까? 보니까 180만 원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은 언제예요? 5월달 30만 원이죠. 그럼 180과 30의 차이는 빼면 되는 거니까 150만 원이 정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150만 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이죠. 3번. 6월 말 현재 거래처 인천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거래처. 자, 거래처란 말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자, 거래처란 말을 언급하게 되면 어디? 거래처 원장 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래처 원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6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재란 말이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1월 1일부터란 말이 생략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시고 F2. 자, 거래처 누구입니까? 계정 과목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계정 과목은 누구입니까? 선급금이죠.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천 상사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거래처는 F2 누르고 인천 상사부터 F2 인천 상사까지를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천 상사에 대한 거래처의 선급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이 잔액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보고 정답을 그렇죠. 적으시면 되는 거죠. 520만 원입니다. 자, 여기 잡지에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여기 가도 괜찮고. 자, 그래서 여기서 조회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회 문제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참고로 조회 문제는 어디에다가 나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1, 2, 3번에 요거 작성할 때는 항상 메뉴를 닫는 거 알고 있죠? 자, 이거 닫아 주셔야 돼요. 다 닫고 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자, 여기에다가 정답을 3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손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이론 문제는 여기에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네, 다 했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100일의 전산회계 2급 실무 강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복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